예, 주 초반 월요일 생각보다 시장이 많이 흘러내려가고 있어서요. 걱정이 큰데요.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NH투자증권 나무서비스부 박지훈 차장님과 함께 또 돌파구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원래 잡은 주제는 이건데 한번 보실래요? 실적 부담이 높아지는 시장 상황인데 명절 선물이 될 전략은 뭐냐? 지금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명절 선물 전략이 아니라 사실은 생존 전략을 얘기해야 될 만큼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요. 네. 투자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생각하고 제가 편안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점들을. 예. 일단 FOMC가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인데 미국 기술주가 그 충격으로 급락하고 있다. 국내 증시도 여파를 받고 있고 2,800이 일단 무너졌습니다. 네. 네. 어디까지 더 밀리나요? 현재 오늘 이 시간에는 네. 2,800을 언더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PER 개념, 물론 포워드겠지만 네. 한 10배, 한 10.1배에서 10배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물론 증권사 하우스별로 기업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제각각 다르긴 하지만 보통 평균으로 보면 10배거든요. 여기서 지금 오늘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통 차익 거래가 세게 많이 들어오는데 네. 오늘도 코스닥 중심으로 많이 빠졌던 모습이죠.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차익 거래도 좀 나오는 그런 상당히 수급의 교란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물론 차익은 매도 차익이요, 매수 차익? 매수 차익, 매수 차익이.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투자자 개념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바스켓이 비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발 매수 제법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이제 소위 손절에 대한 뭐 부분들, 반대매매에 대한 네.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물량들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디까지 빠질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내의 어떤 수급에 고유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1년치 악재들이 다 1월에 몰려서 나오는 정도로 상당히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러운 시장이 연속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어디까지 빠질 거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빅테크들의 실적, 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넷플릭스 실적 보고서도 그러게요.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이 20% 넘게 빠졌다는 것은 예.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나쁘게 나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의 실적이 차후에 좀 더 순증자, 가입 순증자가 좀 떨어질 거다라는 이런 톤앤매너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봤다는 것은 결국 성장주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애플과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조금 좀 위로를 좀 시켜주고 좀 안정감을 좀 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FOMC에 대한 노이즈 걱정들은 실제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크게 어떤 노이즈 발생이 안 되고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얼추 반영됐다. 상당히 예. 먼저 땡긴 게 굉장히 익스포저가 매우 크게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번 주 FOMC는 그냥 무난하게 지나갈 것이다. 물론 파월이 시장을 좀 위로시키고 좀 뭔가 이렇게 에너지, 비타민을 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시장에선 이미 매우 안 좋은 상황, 금융권의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면 아무래도 정상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금리라든지 뭐 대차대조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미들 시장에서 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네. 추세의 반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번 주엔 극도로 걱정됐던 부분이 시장에서 또 한 번 또 밑으로 가는 그런 상황은 확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27일 날 애플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사실 FOMC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그 얘기를 하셨고요. 소위 이제 체력, 본 체력으로 얘기하면 PER로 10배, PBR로 1배면 한국 시장은 사실 그 밑으로 떨어지면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뭐 안 좋을 때 맨날 밸류 들이댔냐는 얘기도 사실 맞는 얘기긴 하지만 예. 시장이 안 좋은 건 하지만 사실 지난주 정도 지지난주였다면 사실은 좀 현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만 사실 이번 주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에도 별로 실익이 없는 구간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세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도에 실익이 없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오히려 매수 관점이 더 분할 매수 관점이 더 나을 것이냐라는 생각인데 사실 투자자들 이렇게 1대1 미팅이나 면담을 해보면 네. 실제로 추가 매수할 여력이 별로 녹록지는 없죠?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주식에 대한 기 투자자들에 대한 보유에 대한 손실률도 매우 극심하고 네. 레버리지를 사용하신 분들은 더더욱 더 심할 겁니다.
더더욱 또 가상자산까지의 흐름도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특히 투자자들에 대한 마음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매도 실익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노이즈 리스크들을 무언가가 하나 역전시킬 수 있는 이 악재의 이런 흐름들을 덮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기업의 실적입니다.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예. 이런 부분들을 다 마무리를 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트리거가 저는 이번 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대한 저번 주에 안 좋은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플이라든지 이런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은 예. 아마 컨퍼런스 콜, 실적 발표 후에 컨콜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좀 우리는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고 국내 시각으로 좀 전환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국내 기업의 4분기 추정치 하향은 지금 이미 4분기는 했습니다. 산업재 실적도 매우 힘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는 건 좀 오히려 역발상할 필요가 있는 거고 하지만 테크, 특히 반도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믿어도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기업의 실적을 좀 믿는 부분들은 역시 이 대형 주단, 특히 빅테크들에 대한 자존심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통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 휩쓸려서 네. 공포감에 팔고 나면 또 오를 때 주식을 털리는 게 사실은 괴롭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여쭤봤던 건데 네. 만만치는 않고 그래서 소위 이제 뭐 주식을 좀 바꾸는 리밸런싱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빠질 때는 네. 올라올 걸로 실적 얘기를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실적으로 좀 넘어가면 4분기 실적이 발표될 시즌이라는 건데 근데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4분기 실적이 녹록치 않다. 좀 미스가 날 것 같다는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는 안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IT는 괜찮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작년 11월, 12월서부터 애널리스트들이 추정되는 실적에 대한 네. 그 변동치를 좀 흐름을 보면요. 4분기 정도의 실적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바로 애널리스트 추정치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벌써부터 한 달 사이에 마이너스 5% 정도의 실적을 어디다 하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심지어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하지만 올해 1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는 소폭이나마 좀 상향하고 있다는 점은 좀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너무 허들짝 놀라는 그런 상황보다는 오히려 올해 1분기에 된 실적에 가이던스가 올라가는 종목 위주로 매년 차별화의 흐름이 나올 건데 저는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IT 쪽에서 네. 좀 트리거를 좀 찾고 싶은 모습이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4분기보다는 오히려 1분기서부터의 어떤 실적 가이던스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섹터 중심으로는 테크 특히 의류 이쪽에서 좀 발견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리오프닝과 테크의 어떤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 리밸런싱 할 때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보면 주가가 많이 밀리는데 IT의 흐름들은 상대적으로 견조하거든요. 네네네, 역시나 맞습니다. 시장의 중심은 흔들려도 IT 쪽에 있고요. 실적도 표를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보면 뭐 삼성전기부터 해서 LG이노텍까지 표 한번 보여주세요. 쭉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는 뭐 이미 실적을 사실 잠정 실적을 다 발표한 거고요. 예. 전기나 이노텍,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발표를 할지를 네. 관심사인데 IT 업종 가운데서도 조금 세분화를 해서 네. 그 가운데 뭐 반도체,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휴대폰과 관련된 핸드셋이라고 하죠. 네. 카메라, 모듈, 네. 자율주행 네. 이런 게 핵심이잖아요. 기업 네. 관심 기업 조금 압축해 주실 수 있나요, IT요? 네. 저번 주에 IT 흐름이 갑작스럽게 안 좋았던 것은 결국 바이든의 우리 기업으로의 어떤 집중, 우리나라 미국 기업으로의 집중을 좀 강하게 네. 좀 주문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전체 글로벌 시장 성적표, 지수의 성적표를 열어보면 참 희한한 게 생깁니다. 연초 대비해서 나스닥이 벌써 한 12, 13% 빠졌죠. 그다음에 러시아도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요. 상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3%밖에 안 빠졌고
홍콩 쪽은 오히려 플러스 6%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중 갈등에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으로 좀 전환됐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IT를 여쭤보는데 갑자기 왜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를 했냐 하면 바로 러시아의 반등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처음 이렇게 러시아와 미국 간의 갈등이 처음부터 봉합이 되진 않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약간 갈등 요소가 좀 있는 부분들인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마무리가 되고 러시아 지수가 급반등을 했을 때 저는 테크의 바로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IT 쪽에서 좀 세밀하게 들어가자면 OLED 쪽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생태계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서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 애플의 신장 모멘텀이 좀 시장 종목들에게 많이 반영됐다가 지금 약간 풀이 꺾인 거죠.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떨어지면서 이런 신제품 출시 효과가 좀 감소된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2분기, 3분기서부터는 오히려 그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OLED 쪽에서는 뭐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PI 첨단소재 이쪽은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PCB 업체야 계속 덕산 네오룩스랑 뭐예요? 덕산 네오룩스랑 PI 첨단 소재 이쪽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전히 PCB는 삼성 전기를 탑픽으로 해서 오늘 뭐 저번 주 금요일도 심텍이 1,000억 정도 증설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투자 캐파가 확대되는 부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메모리는 뭐 팹리스, 파운드리, 후공정 뭐 여전히 계속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2022년에도 올라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DBI, 테스나, 네페스, 아크덴, 턴어라운드 이런 흐름들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삼성전자는 분할 매수로 이제 서서히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8만 원 근처까지도 한번 반등을 조심스럽게 한번 이 구간에서 이 힘든 구간에서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나 더 마지막 말씀드리면 TSMC에 대한 증설 효과입니다. 바로 비메모리 패키징 신공법을 아마 적용되는 여러 가지 장비 수주들이 나올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내 굳이 수혜주를 여쭤보신다라면 이제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파크 시스템스 뭐 이런 기업들 비메모리 신공정 패키징에 대한 변화가 바로 국내 기업들에게도 전이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테크에 대한 좀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도 분할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IT 얘기를 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중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IT하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의류 얘기, 최근에 이제 OEM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강하잖아요. 얘기를 잠깐 하셨고 원자재 상품 가격 관련해서도 원자재가 이제 아무래도 좀 움직여서요. 아이디어 좀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자재 흐름인데 지정학적 리스크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원자재 단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옥수수 가격이 최근에 일주일치 보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오는 흐름들 보이거든요. 바로 아이디어 떠올라야 될 것이 바로 이거는 비료주 쪽에서의 흐름들을 좀 잘 봐야 되겠다. 비료 관련주 종목들이 상당히 제법 올라오는 흐름들도 그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고 돼지고기 얘기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돼지고기가 이제 수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국내 이 업계 관련자들에게 여쭤보니까 상반기까지는 이 돼지고기 가격이 아마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 돈육에 대한 흐름들, 돈육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손 FNG라든지 뭐 팜스코 이런 기업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볼 게 이제 아연이라든지 이런 견고한 이런 금속 가격에 대한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연 봤을 때는 당연히 고려아연 떠오르겠죠. 이런 흐름들 보면 이런 시장이 흉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런 원자재 흐름의 흐름들과 연결될 수 있는 고려아연 이 정도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원자재 흐름에 따라서 종목을 찾는 섹터를 피킹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이제 또 끝까지 이게 심리가 확 계속 밀려 내려가느냐, 조금 오후장에 이제 소위 아랫꼬리를 바는 좀 반등을 주느냐가 굉장히 이번 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NH투자증권 나무서비스부 박지훈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